네, 안녕하세요. DSB 연구실 석박통합과정 김도윤입니다. 본 영상은 강필성 교수님의 다별량 분석 수업 파이썬 실습 영상입니다. 저를 비롯해서 3명의 조교분께서 파이썬 실습을 담당할 예정이고, 저는 그 중에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부터 피처 셀렉션까지를 맡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본 영상은 이번 영상에서는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에 앞서서 본 영상에 사용된 모든 자료는 강필성 교수님의 R 실습 자료에서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에 크게 두 가지 데이터셋에 대해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세워보고 또 이에 대한 평가를 직접 해볼 텐데요. 그 중에 첫 번째 데이터셋인 이 토요타 코롤라 데이터셋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토요타 코롤라 데이터셋은 쉽게 얘기하면은 자동차에 관한 정보들을 입력 변수로 해서 궁극적으로는 자동차의 가격을 예측하는 그런 태스크를 수행하기 위한 데이터셋이고요.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실제로 주어지는 변수는 이 아이디부터 요 토우바까지가 전체로 다 주어지고, 그다음에 아이디와 모델은 우리가 사용하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황색으로 표시된 price라는 변수가 이제 출력 변수가 되겠고, 나머지 파란색 영역에 해당되는 변수들이 이제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용하게 될 입력 변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델링에 앞서서 이제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 이 리그레션 모델의 평가 지표를 이용한 함수를 하나 만들고자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우리는 numpy 라이브러리를 불러오고, 특히 scikit-learn의 매트릭스에 내장되어 있는 이미 구현되어 있는 함수들을 이용할 건데요. 이제 궁극적으로는 우리는 RMSE와 MA와 MAP 이 세 가지 지표를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각각의 지표를 구하기 위해 이용되는 함수는 mean scaled error, mean absolute error, 그리고 mean absolute percentage error를 우리는 이제 활용하게 될 예정입니다. 전체 함수의 이름을 perf underbar eval underbar rig라고 적어줬는데요. 이건 쉽게 생각해서 이제 실제 y값, 실제 우리가 자동차의 가격이 되겠죠. 자동차 가격을 주어지고 또 예측된 이 자동차 가격을 주어졌을 때 이 앞서 언급한 이 세 가지 지표가 리스트 형태로 출력이 되게끔 하는 함수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특히 보셔야 될 부분은 이 민스케드 에러 함수에서 이 클래스에서 이 스퀘어드라는 인자가 있는데요. 이 인자를 만약에 true로 설정할 시에는 말 그대로 민스케드 에러가 나타나지만, 우리는 RMS, 이 루트 민스케드 에러를 사용할 것이기 때문에 이 스퀘어드 부분을 false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코드로 한번 살펴보면은, 우선은 이 파이썬 실습에 앞서서 필요한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 놓았습니다. 이 부분은 같이 이제 zip 파일에 함께 있는 텍스트 파일에 그대로 명시되어 있는데요. scikit-learn, pandas, numpy, 그리고 그림을 그리기 위한 matplotlib 라이브러리, 그리고 c본까지, 그 다음에 stats 모델과 scipy는 이제 통계치를 구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들을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했을 때 자동적으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실습 전에 다음과 같은 명령어를 입력해 주시고요. 그래서 방금 살펴본 부분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리그레션 모델의 평가 지표를 이제 다음에 세 가지 RMSE와 MA, MAP를 어떻게 구하는지를 수식으로 나타내 보았습니다. 그래서 방금 슬라이드에서 보셨던 코드 그대로를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한 각 평가 지표를 이제 우리가 실질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 또 다른 함수인 display result 함수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때는 판다스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될 텐데요. 이제 기본적으로 R에서는 테이블이라는 데이터 타입이 있지만, 파이썬에서는 주로 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타입을 이용하게 됩니다. 어쨌든 이 함수에 필요한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result dict라고 해서
데이터셋별로 이제 리그레션 평가 결과를 저장한 딕셔너리가 되겠습니다. 가령 저희는 이제 크게 두 가지 토요타 데이터와 보스턴 하우싱 데이터를 사용하게 될 텐데, 이 데이터셋별로 각각 앞서서 지정한 세 가지 지표에 대한 수치가 어떻게 되는지를 담아놓은 이 딕셔너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데이터셋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이 이름을 리스트 형태로 받아주어서 토요타 코롤라 그리고 보스턴 하우싱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매트릭 네임, 즉 리그레션 평가 지표 이름 리스트입니다. 그래서 쉽게 RMSE, MAE, MAP가 되겠고요.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를 우리는 우선 입력받은 리저트 딕트를 이용해서 변형해주고 얘를 다시 트랜스포즈 시켜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덱스, 즉 행별로는 이 데이터셋의 이름이 지정될 수 있도록, 그리고 열별로는 이 평가 지표의 이름이 지정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코드를 작성해줘서 궁극적으로 그 결과를 보여줄 수 있도록 하는 함수라고 보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 리저트 딕트에 대해서 먼저 초기화를 해준 형태까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동일한 동일한 코드가 입력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고요. 특히 이 트랜스포즈는 단순히 그냥 어떤 데이터 프레임 객체에서 .t로 표시하면은 자연스럽게 행과 열의 순서가 바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데이터를 한번 불러오겠는데요. 우선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인 totacola.csv를 파일을 판다스에 있는 readcsv 함수로 이제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러오게 되면은 이 코롤라라는 이름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저장이 되는 것이고요. 다음에는 이제 코롤라의 인덱스의 개수 혹은 길이가 곧 개수가 되겠죠. 즉 코롤라 데이터의 인덱스의 길이가 곧 이 코롤라 데이터의 샘플의 개수가 될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코롤라 데이터의 칼럼의 개수, 즉 총 변수의 개수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처음에 두 변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용하지 않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카테고리 언더바 idx는 이 변수들 중에서 이 범주형 변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범주형 변수를 이제 원핫 인코딩 혹은 원 오브 C 코딩이라는 이 변형 방법을 통해서 하나의 벡터씩 만들어 줄 텐데요. 이 원 오브 C 코딩이라 하는 것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어떠한 범주형 변수를 각각의 벡터형 변수로, 즉 수치형 변수로 바꿔주는 변형 방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C가 나타내는 것은 이 범주형 변수 내에 있는 범주의 종류를 의미합니다. 여기서는 이제 fuel type이라는 변수가 범주형 변수였고, 이때 페트롤, 디젤, CNG라는 세 가지 범주가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어떤 샘플이 fuel 타입이 디젤일 때 다음과 같이 디젤의 변수에 1이 표시가 되도록, 그리고 페트롤과 CNG는 0이 되도록, 마찬가지로 fuel 타입의 변수의 값이 페트롤일 때 지금처럼 페트롤이라는 변수에 1이 돼 있고 나머지는 0이 표시가 될 수 있도록 저희는 원 오브 C 코딩을 진행할 텐데요. 그래서 그 과정을 코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n칸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샘플의 개수가 되겠죠. 그래서 샘플의 개수만큼 모두 다 0으로 채워진 하나의 벡터를 각 종류마다 이제 P 같은 거는 페트롤, 더미 D 같은 경우는 이제 디젤, 마찬가지로 더미 C는 CNG, 이 세 개의 변수를 초기화를 시켜줍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몇 번째 샘플이 페트롤의 fuel 타입의 변수에서 페트롤 값을 갖는지, 또 디젤 값을 갖는지, CNG 값을 갖는지를 찾기 위한 과정을 다음과 같이 각 세 줄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P 언더바 IDX가 의미하는 바는 fuel 타입이 페트롤인 샘플의 인덱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초기화된
이 제로 벡터에서 이 p 인덱스에 해당하는 각각의 인덱스가 1로 바뀐다는 뜻은 곧 이 더미 p의 p i 인덱스에 해당하는 인덱스는 모두 다 이 원래 퓨 타입을 패트롤로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더미 d, 더미 c 도 마찬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친 다음에 이제 각각의 새로 생성된 더미 변수들을 하나의 또 데이터 프레임으로 묶고 그 이름을 퓨리라고 명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는 이제 전체 변수에서 사용하지 않을 변수들을 제외하고 위에 새로 생성된 이 퓨 데이터를 합치는 과정이 필요한데요. 그렇게 됐을 때 이 total 언더바 해서 idx라는 부분은 전체 0부터 이 변수의 개수인 36까지를 담은 리스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removable variable idx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지 않을 변수의 위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 각각의 idx로 끝나는 변수 뭐라 그럴까요? 객체들은 하나의 리스트 형태였는데 얘를 이 세트로 집합의 형태로 바꿔준 다음에 집합 간의 연산, 즉 타집합을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은 중복을 허용하지 않게 됨으로써 좀 더 깔끔하게 연산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제 세트로 변형한 다음에 타집합을 구해준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리스트로 변환해 주면은 selected underbar variable underbar idx는 이제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그 출력 변수를 포함한 모든 변수를 담은 리스트 형태가 될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앞서 생성한 퓨 데이터를 컬럼 와이즈로 즉 새로운 열로 포함시키는 과정이 바로 마지막 줄이 될 텐데요. 그래서 판다스의 컨캣이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앞서서 제거될 원래 그 id를 나타내는 두 변수와 이제 퓨 타입을 나타냈던 7번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변수들과 그리고 더미 베리어블로 묶인 퓨 변수를 하나로 합친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제 활용하게 될 데이터가 바로 이 코롤라 언더바 mlr 언더바 데이터가 될 것입니다. 역시나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 형태로 아직까지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보시면은 이 부분이 이제 코롤라 데이터를 불러오는 과정이 될 테고요. 그래서 이 코롤라 데이터의 실제 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선 두 변수를 이제 제거할 것이고 여기서 퓨 타입이 나오죠. 퓨 타입에 해당되는 부분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궁극적으로 예측할 프라이스 변수도 함께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방금 살펴본 이 월안 인코딩의 과정인데요. 이걸 말씀드린 대로 변수 중에 명목형 변수를 이제 벡터 형태로 바꾸는 과정이 될 테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 코롤라의 퓨 타입의 점 유니크라는 함수를 입력하게 되면은 다음과 같이 이 퓨 타입에 포함된 각 범주의 종류를 나타내게 됩니다. 범주를 확인할 수 있어서 방금 슬라이드에서 보셨다시피 디젤과 페트롤, CNG의 값을 갖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보여드렸던 과정을 지금도 수행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여기서 만든 더미 베리어블들을 기존의 데이터셋과 병합하지만 모델에 활용되지 않을 변수들과 기존의 퓨 타입 변수를 제거해서 이제 특히 이 데이터 프레임상 변수의 위치를 통해서 제거하는 방법을 좀 전에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뒤에 스플릿 부분은 다시 돌아와서 확인할게요. 그래서 이 변수의 위치를 이용하여 제거한다는 부분이 바로 이 아일락 부분인데요. 크게 이 데이터 프레임을 다루는 데 있어서 변수명을 직접 그러니까 칼럼명을 열의 이름을 직접 다루든지 아니면 열의 위치를 다루든지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때 코롤라라는 데이터 프레임에서 iloc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이 i가 아마 인티저
로케이션 정도로 알고 있는데요. 즉, 이 위치로서 그냥 몇 번째, 0번째, 뭐 5번째 이런 식으로 다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 selected variable index라는 리스트 안에는 이제 우리가 사용하게 될 변수의 위치 정보가 나타내어 있고요. 각 위치는 다음과 같이 뭐 가령 정수로 표현되어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리스트 자체를 요 아일락에 대괄호 묶고 앞에 모든 샘플은 가져가고 변수만 이제 특정 변수만 사용하겠다라는 것이 될 테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 퓨리라는 더미 베리어블로 이루어진 또 다른 데이터 프레임을 이제 엑시스는 연결하는 방향이 될 텐데요. 얘를 샘플 방향으로 붙일 것이냐, 혹은 샘플을 늘릴 것이냐, 열로 늘릴 것이냐인데 우리는 열을, 즉 변수를 늘릴 것이기 때문에 1로 설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만약 0으로 설정하게 된다면 샘플이 늘어나는 것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완성된 이 코롤라 MLR 데이터의 모습입니다. 보시다시피 앞에 아이디와 그 모델 네임, 모델의 이름이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마찬가지로 여기서 퓨 타입도 없어지고 대신에 뒤에 보시는 것 같이 페트롤, 디젤, CNG가 정상적으로 붙여진 모습입니다. 다음에는 이렇게 우리가 사용하게 될 데이터셋을 한번 정리를 했고, 그 다음에는 학습용, 검증용, 보통 테스트용까지 분리를 하게 되는데, 이번 시간에서는 그저 학습용과 검증용으로 데이터를 구분하는 과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때 활용하는 함수는 아주 유명한 사이킬런의 train test split 함수입니다. 이 train test split 함수는 정말 정말 많이 쓰게 될 함수일 텐데요. 여러분들 꼭 이 공식 문서 가서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살펴보시기를 권장해 드립니다. 이 train test split의 주요 인자는 크게 세 가지가 될 텐데, 첫 번째는 실제 입력할 그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가 리스트 형태가 되든지 numpy 어레이 형태가 되든지 혹은 데이터 프레임 형태, 저희는 지금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되겠죠. 어떤 거도 상관이 없는데, 대신에 이렇게 결과적으로 분류되는 형태도 입력된 데이터, 입력된 객체의 형태와 동일한 형태가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이 출력된 값도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되겠죠. 두 번째는 얘를 이제 주어진 데이터를 몇 대 몇으로 구분할 것인가에 대한 테스트 사이즈를 나타내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비율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이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을 만약에 이때 여기서 그 어레이의 하나의 큰 덩어리를 넣게 되면 얘가 두 가지 덩어리를 출력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측에 있는 부분이 바로 이 테스트 사이즈만큼의 비율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랜덤 스테이트는 이제 이 데이터를 구분하는 게 결국에는 무작위적으로 구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코드를 계속 반복적으로 수행해도 동일한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이 랜덤 시드 혹은 시드라고 불리는 숫자를 설정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설정해 주기 위한 하나의 장치를 바로 우리 랜덤 스테이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자들을 배경으로 하나씩 설정을 해줘서 다음 우리는 시드는 1, 2, 3, 4, 5로 정해줬고, 트레인과 이 밸리데이션의 비율을 우린 7대 3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서 만든 콜라 MLR 데이터와 테스트 사이즈 시드를 이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의 인자로 활용하게 돼서 다음과 같이 콜라 트레인 데이터, 콜라 밸리 데이터가 출력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이렇게 되는데요. 사이킬런의 모델 셀렉션이라는 클래스에서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를 가져오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그 다음에 이제 다 끝났습니다. 이제는 모델링을 바로 실시해 볼 텐데요. 그 전에 한 가지 작업이 있다면 바로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를 구분해 주는 작업입니다. 앞서서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정리했다는 뜻은 사용하지 않을 변수를 제거한 거거나 이제 범주형 변수를
이 수치형 변수로 변환하는 과정인 것이고요. 지금은 이제 실제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를 구분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앞서서 봤던 이 iLog을 이용해서 우리는 각 열 혹은 하나의 매트릭스를 이제 반환을 하게 될 텐데요. 먼저 입력 변수는 1번 1번 열에서부터 모든 열을 다 불러오겠다는 뜻을 가진 이 코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점 to numpy라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이 부분이 뭐냐면 이 원래는 이 부분까지는 데이터 프레임으로 되어 있었는데 얘를 numpy 형태로 바꾸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왜 numpy 형태로 바꾸냐면 이제 데이터 자체를 뭔가 정리하거나 없애거나 전처리하기 위해서는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좀 더 효율적이고 쉽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제 어떤 모델링을 위해서 입력하게 될 형태는 실질적으로는 numpy 어레이 형태가 조금 더 효율적이고 직관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출력 변수, 아까 봤던 price 변수에 대해서 가장 맨 앞에 있었던 열이었죠. 그래서 0번째 칼럼을 가져와서 이제 다시 위에 입력 변수들처럼 numpy 형태로 바꿔주게 됩니다. 그래서 x 언더바 trn, y 언더바 trn 모두 numpy 형태로 이제는 변환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모델을 불러오는 부분인데요. 우리가 활용하게 될 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은 사이클런의 리니어 모델 클래스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이클런을 이제 앞으로 다음 우리 실습 영상에서도 계속해서 쓰게 될 텐데요.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크게 그렇게 크리티컬한 인자를 우리는 다 따로 다루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다 모두 디폴트 값으로 설정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을 우선 정의를 해주고 그 다음에 이제 사이클런의 가장 큰 특징이라 하면은 모든 모델에 내장되어 있는 함수, 즉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fit 함수나 score 함수 등이 모두 다 통일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전에 정의한 어떤 모델에서 fit 함수를 부르게 된다면 이게 바로 모델을 트레인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fit은 크게 두 가지 인자를 받게 되는데요. 만약에 얘가 지도학습이라면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즉 학습용 학습 데이터의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를 입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서 수정했던 변경했던 xtrn, ytrn을 입력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모델이 여기서 학습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 MLR 같은 경우 스코어 값의 스코어 함수를 이제 이용하게 된다면 이 R 스퀘어드 값을 출력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 X트레인과 Y트레인으로 학습한 MLR을 가지고 스코어를 냈을 때 약 90%가 넘는 R 스퀘어 값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인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이클런에서 이제 앞으로 대부분의 모델들을 불러올 것이고 그 중에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리니어 모델이라는 클래스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리그레션은 말씀드린 대로 별도의 아규먼트 설정 없이 진행하는 편이고 그리고 사이클런의 모델에 입력할 때는 주로 numpy 어레이를 설정한다고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MLR의 스코어까지 구했을 때 보셨던 것 같이 9145, 90%가 넘는 R스코어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모델이 학습이 완료된 것입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특히나 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서 중요한 거는 이 해석입니다. 얘가 이 실제 모델이 정말 유효한지 다들 아시다시피 유명한 테스트들이 많죠. 그래서 가정 어썸션 테스트라고 부르는 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에 대한 테스트를 저희도 수행하게 될 텐데요. 크게 5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실제로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가 이 선형성을 띠는지를 확인하게 될 테고 그 다음으로는
잔차 분석이라고 해서 이 잔차 분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잔차를 이용해서 실제 이 에러 텀이 오차가 어떤 정규 분포를 따르는지, 그다음에 오차 간의 코릴레이션은 없는지, 그리고 이 오차의 분산이 모두 일정한지 등을 체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 통틀어서 잔차 분석이라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입력 변수들 간의 다중 공산성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다중 공산성에 대해서는 연이어 살펴볼 텐데요. 네, 우선은 이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의 이 선형성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실제 그 결과를 나타내는 그림을 보고 계시고요. 그래서 이 노란색 선에 따라서 점들이 만약에 일정하게 분포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얘는 선형성을 띠고 있는 게 됩니다. 그래서 X축은 실제값, Y축은 예측값이 되어가지고 결국엔 요 주황색 점선은 Y는 X 값이 되는 것이죠. Y는 X라는 그 1차식이 될 텐데 1차식을 따라서 선들이 분포해 있다면 오케이, 얘는 선형성을 띠고 있다 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 이 오차항 잔차들이 정규 분포를 따르고 있느냐를 봤을 때 이제 실제 잔차의 분포를 나타낸 것이고, 보시다시피 어느 정도 정규 분포를 따른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아니라 마찬가지로 이것도 또 다른 이제 이 잔차의 정규성을 확인하는 그림인데요. QQ 플롯이라 그래가지고 아래에서 많이 볼 수 있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빨간 선을 따라서 이 파란색 점들이 쭉 나열되어 있다면, 어느 정도 나열되어 있다면 정규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보시다시피 이 특정 마지막 끝부분을 제하고는 거의 모든 점들이 이 선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역시나 마찬가지로 이 잔차들이 정규성을 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 잔차들 간에 공분산이 존재하는지, 결과론적으로는 없어야 되는 게 맞는 것이고요. 그때 우리는 더빈 왓슨 테스트라는 것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더빈 왓슨 테스트에 대해서 자세히 얘기는 하지 않고 그냥 결과적으로 봤을 때 그 값이 1.5와 2.5 사이에 있다면 잔차들 간에는 오토 코릴레이션이 없다라고 결론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따 코드를 살펴볼 텐데 그 값이 1.9856이 나와서 이 역시도 만족함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 잔차들 간의 분산이 일정한지를 보는 어, 테스트가 될 텐데요. 어떤 선을 기준으로 지금 보시는 게 잔차의 뭐라 그럴까요? 잔차의 흩어짐 정도 있는데요. 얘가 특정 모양을 가령 이런 식으로 U자를 갖는다든지, 혹은 뭐 이렇게 꼬불꼬불한 그 어떤 주기적 패턴을 띈다든지 한다면 얘는 어, 분산이 일정하지 않게 됩니다. 분산이 일정하려면 다음과 같이 뭐 어떤 규칙성 없이 얘가 하나의 뭔가 직사각형을 띠는 모양이라면, 네, 이 모양이라면 모든 잔체의 분산이 일정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입력 변수들 간의 다중 공산성인데요. 이 다중 공산성은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이고, 특히 이 VIF 값으로 여기 다중 공산성을 판단한다는 이야기까지는 알고 계실 겁니다. 결국엔 다중 공산성을 확인하는 것은 서로 입력 변수들 간이 독립적이냐라는 것을 보는 것인데요. 이 VIF는 가령 P개의 입력 변수가 있을 때 예를 들어 i번째 입력 변수를 제외한 나머지 P-1개의 변수를 가지고 우리가 리니어 모델을 만들어서 그것에 대한 R² 값을 구해서 다음과 같은 식으로 VIF 값을 구하게 됩니다. 즉 어떤 의미를 갖게 되냐면 R² 값이 크다는 얘기는 나머지 변수들과 요 i번째 변수들 간의
선형성이 존재한다는 뜻이고, 선형성이 존재하면은 독립이 아니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R 스퀘어드 값이 크게 된다면 요 분모에 해당하는 값이 작게 되고, 결과적으로 VIF 값이 크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R 스퀘어 값을 0.9, 결과적으로는 VIF 값이 10 이상일 때 해당 변수는 다른 변수들과 다중 공산성이 있다라고 결론을 짓고, 우리는 주로 그 변수를 제외하곤 합니다. 그렇게 봤을 때 이제 각 변수별 간의 VIF 값을 나타낸 것이고, 이제 정리를 죄송합니다. 좌측 그림은 변수들 간의 코릴레이션을 나타낸 그림이고, 이제 우측이 있는 값들이 이제 각 변수들의 VIF 스코어입니다. 그래서 노란색으로 표시된 값들이 이제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VIF 값이 좀 큰 값을 갖게 됨으로써 좀 이제 다른 변수들과 다중 공산성이 존재한다라고 결론을 지을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대한 코드는 제가 이렇게 하나하나씩 작성해 놓았는데요. 그래서 미리 말씀을 드리면 이제 여기서 링크에서 이와 관련된 코드를 설명해 주고 있고, 일부를 저희가 차용하고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은 리지듀얼, 실제로 우리가 예측된 값과 실제값의 다시 죄송해요. 실제값과 예측값의 차이를 이제 구해주는 함수가 될 테고, 이제 첫 번째로 확인했던 이 리니어 어썸션에 관한 어, 함수입니다. 제가 함수 하나하나를 다 설명드리지는 않을게요. 마치 그냥 어떤 라이브러리에서 우리가 함수를 불러와서 쓰는 것처럼 쉽게 이제 우리가 학습한 모델, 그리고 그 입력 변, 그 입력 변수들, 그 다음에 입력 변수의 이름들까지 다 해서 어, 그것들을 인자로 받는 어떤 함수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슬라이드에서 봤던 그림을 얻을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보시다시피 실제 우리가 이 정의한 모델, 학습이 완료된 모델, 그리고 입력 변수, 그리고 출력 변수 이렇게 구할 수 있게 됩니다. 다음은 이제 노멀리티 오브 에러 텀스라 해서 아까 보셨다시피 이 잔차들의 정규성을 확인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학습이 완료된 모델과 입력 변수, 출력 변수, 그리고 얘가 이제 실질적으로 어, 유의한지에 대한 기준, 즉 p-value의 기준을 입력을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이 0.05 값을 어, 그대로 두고 사용하였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이제 보신 그림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게 되고요. 다음에 이제 QQ플롯이라는 것도 같은 역할, 즉 잔차의 정규성을 확인하는 그림을 보실 수 있게 됩니다. 모두 다 입력되는 인자들이 동일하도록 제가 좀 수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잔차들 간에 오토 코릴레이션이 있는지 확인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요거는 한번 언급을 해드리면, 이제 사이파이라는 혹은 스태츠 모델이라는 우리 라이브러리에서 이 더비 왓슨 테스트 값을 구할 수 있도록 함수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구한 레지듀어를 가지고 이 함수에 입력을 하면은 우리가 봤던 그 값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보셨다시피 1.9856이 나오고, 이제 1.5와 2.5 사이에 있을 때 얘가 오토코릴레이션이 없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포함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이 이 에러 텀들이, 잔차들이 동일한 분산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함수를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VIF 값을 이용해서 다중 공상성을 확인하는 그런 함수, 멀티컬 리니어리티 어썸션에 대한 함수를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특별하게 이제 보시는 코릴레이션 그림을 이제 출력하기 위해서 기존에 입력됐던 것들에 나아가서 이 변수들의 이름까지 함께 입력할 수 있도록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각 변수별로 VIF 값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모델의 평가를 진행해 봐야겠죠. 그래서 서두에 우리가 작성했던 함수를 이용해서 한번 평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테스트 데이터, 즉 뭐 밸리드 데이터, 밸리데이션 데이터라고 우리는 일컬었는데, 어쨌든 검증용 데이터를 마찬가지로 이제 이용해서 이 부분 학습이 완료된 모델의 프리딕트 함수를 이용해서 이제 테스트 함수의 입력 값을 넣게 되고, 이에 따른 예측 값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y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실제 어, 자동차의 가격, y 프리드는 여기서 방금 구한 모델을 통해 예측된 가격을 그대로 입력을 하여서 이제 우리가 활용했던 토요타 코롤라라는 네임과 함께, 또 각 지표의 이름과 함께 이제 디스플레이 리저트에 입력을 하게 되면은 이제 다음과 같은 표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보셨을 때 RMSE, MAE 값이 모두 크고, 사실 하나의 데이터셋과 하나의 모델로 이 지표를 평가하기는 리그레션에서는 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럴 때는 MAPE를 활용해서 어느 정도 이제 짐작은 할 수 있는데, 약 8%의 오차가 있다 정도로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앞서 미리 구분했던 검증용 데이터에서 마찬가지로 1번 열에서부터 모든 열을 이제 입력 값으로 받고, 첫 번째 열을 이제 출력 변수로 받아서 다음과 같이 예측 값을 구하고 아래 과정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나타나는 이 디스플레이 리저트의 결과가 다음과 같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첫 번째 데이터셋에 대한 내용이었고, 다음 두 번째 데이터셋에 대해서 연이어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데이터셋은 집값 예측 데이터셋입니다. 그래서 주어진 변수들을 가지고 이제 요 MADB라고 하는 미디엄 프라이스를 우리는 예측하게 될 텐데요. 이 데이터셋은 앞선 이 토요타 데이터와는 좀 다르게 바로 그냥 활용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어떤 뭐 전처리 과정이 딱히 필요 없기 때문에 한번 진행을 해 본다면, 마찬가지로 이 판다스의 read CSV 함수를 이용해서 CSV 파일을 불러오게 되고, 여기서 앞서 했던 거 그대로 동일하게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샘플의 개수와 변수의 개수를 다음에 각각의 라인을 통해서 구하게 되고, 똑같이 시드와 테스트 사이즈 통일해서 우리가 활용했던 트레인 테스트 스플릿 함수에 이 보스턴 하우징이라는 데이터 프레임을 넣게 됩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역시나 이제 여기서는 가장 마지막 변수가 이제 이 값을 나타내는 변수였기 때문에 여기서 보시면은 마이너스 1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 부분이 이제 가장 마지막에 있는 열을 가지고 오겠다라는 것이고, 이 마이너스 1 앞까지 모두 불러오겠다라는 것이 이제, 그러면 결국에는 이 X트레이닝은 마지막 열을 제외하고 앞에 있는 모든 열을 이제 입력 변수로 삼겠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넘파이 형태로 바꿔주고, 똑같이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 불러와서 이 모델을 피팅 시켜주고 스코어를 구했을 때, 뭐 앞선 데이터셋보다는 R스퀘어 값이 낮죠. 즉 이런 비교는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토요타 데이터셋이 이
보스턴 하우징 데이터셋보다 조금 더 선형성이 입력 변수와 출력 변수 간의 선형성이 존재한다라는 정도의 결과를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 R-스퀘어드 값 가지고 얘가 모델이 낮다, 뭐 좋다, 나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게 됩니다. 그랬을 때 앞선 과정을 동일하게 이제 진행해 보면 다음 그림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여기서 인상적인 것은 요 QQ 플롯이 되겠습니다. QQ 플롯이 이제 앞선 데이터셋보다 조금 뭔가 굴곡되어 있죠. 그래서 이 빨간 선을 정확하게 따라가지 않고 조금 벗어난 모습을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정규 분포도 약간 이 정도는 뭐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실제 값과 예측 값의 그 실제 출력 변수와 예측된 출력 변수 값의 이 선형성을 보았을 때 어느 정도는 선형성이 있다라고는 볼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이제 잔차들 간의 분산이 동일한지, 또 변수들 간의 코릴레이션과 VF 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보스턴 하우싱 데이터셋에 대해서도 이 테스트 결과 퍼포먼스를 한번 내볼 텐데요. 그랬을 때 토요타 코롤라와 비교했을 때 표를 다음과 같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데이터셋이 다를 때 RMSE 값이나 MA 값을 비교하기는 조금 어렵고, 저는 비교를 한다면 MAP 값이 좀 더 활용이 될 텐데, 무슨 의미냐? 이 토요타 데이터셋에 대해서 리니어 리그레션 모델이 비록 여기서 각 데이터셋으로 학습한 모델이
동일하진 않겠지만 도요타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리니어 리그레션 자체가 어떤 8%의 오차를 가지고 있고 보스턴 하우싱 데이터셋의 경우는 약 17%의 오차를 가지고 있다 정도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뭔가 도요타 코롤라 데이터셋에 대해서 이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이 좀 더 적합하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을 이제 코드로 나타냈을 때 동일하게 코드를 입력한 결과이고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코드를 결과를 낼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멀티플 리니어 리그레션에 대한 파이썬 실습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